안녕하세요. 비하여자니까 심영보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은 그 오래전에 가슴 수술하신 분들이 이제 보형물을 제거할 때가 되었을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환자분들이 혼선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하우스의 판도라고요. 팩트 체크할 질문들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편의상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이요. 요번 주말에 카톨릭 의대에서 학회가 있었는데 그때 언급했던 내용들이라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하신 경우는 전체 피막 절제 수술을 꼭 해야 한다. 스무드 보형물을 쓴 경우에는 피막 절제 수술이 필요 없다. 앙블록 피막 절제술이 훨씬 더 좋다. 그걸 해야 된다. 피막 조직 검사를 꼭 해야 한다.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에 피막이나 공간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보형물을 제거한 후에 공간 내에 체액이 남아있어도 안 된다. 거의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막이라는 것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일단 피막이 말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피막이 되게 몸에 안 좋고 건강을 해치는 그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피막은 본인의 조직이에요. 원래 인체 내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체는 그거에 대한 정상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거든요. 그래서 내 살과 이물질 간의 구분을 해주는 경계선을 만들게 되는데 그 경계선이 대부분 흉터 조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흉터 조직으로 이루어진 경계 부위를 내 살이지만 그냥 피막이라고 편의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이 뭐 제거해야 될 만한 대상이거나 그런 것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 살로 된 건강한 조직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방어막을 저희가 정상 피막이라고 하고요. 정상 피막은 건강한 본인의 조직이다. 그리고 이것은 얇고 부드럽고 잠자리 날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관이 풍부하게 있고요. 오히려 이 피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형물이 제 위치에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보형물이 아마 피막이 없으면 제 마음대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피막이 있기 때문에 정상 피막은 이렇게 소중한 본인의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상 피막이 있으면 비정상 피막도 있겠죠. 비정상 피막인데요. 비정상 피막은 어떨 때 생기냐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다 정상 피막이에요. 비정상 피막은 보형물이 파열돼서 안에 있는 그 이물질이 흘러나오거나 흘러나온 다음에 주변에 있는 유방 조직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염증이 대부분 동반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형물의 파열로 인한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염증이 생기기도 하죠.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했을 경우에 주변에 염증이 동반될 수 있어요. 텍스처 보형물에 세균의 바이오필름이라는 세균막이 부착이 되기가 쉽죠. 그래서 보통 이 세균에 의한 염증 때문에 피막에 염증이 생겨서 염증성 피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비정상 피막이 생기게 되는데 이 비정상 피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되게 무시무시하게 그려놨지만 뭐 실제로 이렇게 무시무시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피막이 정상적인 조직이 아니고 건강하지 못한 조직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정상 피막이라고 하고 비정상 피막의 특징이 있어요. 정상적인 피막이 매미 날개같이 얇은 건강한 조직이라고 하면은 비정상 피막 되게 두꺼워요. 두껍고 단단하고 색깔이 정상적인 건강한 조직이 아니고 변색이 되죠. 되게 붉은 빛이나 누런색으로 변색이 되게 되고 염증성 조직이 되기 때문에요. 보기에 약간 탁 보면은 척 보면 알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구나. 그다음에 석회화, 이물질이 침투돼서 실제로 흘러나온 실리콘이 배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 염증성 조직은 염증성 액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염증성 액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염증성 액체 양이 많아지면요, 그거를 장액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이런 비정상 피막이 되는 거죠. 이 비정상 피막이라고 하면 이거를 전부 다 없애야 되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요. 실제로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있는데, 비정상 피막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 BIALCL 이거를, 그러니까 유방 보형물 관련 어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ALCL이라고 하는데,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 림프종이 생기는 경우가 현재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700여 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림프종은 이제 악성 혈액암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텍스처 보형물에 대한 주의 사항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그뿐만이 아니고요. BIA-SCC, BIA-BCL 등인데, 이게 이제 유방 보형물 관련 스퀘이머스 셀, 편평상피암이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BCL이라고 해서 B셀 림포마, 그러니까 원래 그 림프종은 T셀이거든요. 근데 B셀과 관련된 림프종이 생기기도 하는데, 요거는 숫자가 되게 작죠. 한 3, 40명 정도인데 극도로 드물어요. 보통 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 한 200에서 300분의 1 정도니까 엄청 드문 거죠. 희귀한 암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 이유가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균을 동반한다. 세균막을 실제로는 동반하는 거죠. 세균을 동반하면 반드시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실리콘, 유출된 실리콘이 그 피막 쪽으로 흡수가 되면서 이 실리콘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죠. 그리고 또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뭐 T 헬퍼 셀 같은 거가 이제 보통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도 이제 T 헬퍼 셀이 관련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누출된 실리콘이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때도 T 헬퍼 셀이 관련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가 그 자가 면역 반응의 원흉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할 수도 있게 되는 학설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한 분들이 그것에 대해 조직학적 소견을 봤어요. 피막을 랜덤하게 샘플한 다음에 현미경으로 봤죠. 그랬더니 실제로 그 안에 세균이 발견됐었고요. 세균막도 이제 발견이 됐는데 3분의 2에서, 그러니까 구형구축이 있는 피막의 3분의 2에서 발견이 됐고 3분의 1은 사실 세균이 없었죠. 그래서 이게 뭐 100% 세균이 있었으면 이게 세균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3분의 1은 또 아니니까 완전히 그 학설을 뒷받침할 수는 없어진 거죠. 그다음에 그 병리 조직학자들이 이제 이 구축 피막을 쭉 봤더니 뭐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막 2,000명 이상 이렇게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중에 약 20%에는 병리학적 소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병리학자들은 20%나 병리학적 소견이 있네? 병리학적 소견이 이제 뭐 보통 염증, 뭐 석회화, 그다음에 뭐 아주 희귀한 암 종류, 실리콘 종류, 메타플라지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사실 암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 미만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병리학자 입장에서는 20%나 이상 있으니까 제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이런 진료는 이제 과잉 진료에 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 쪽의 의견도 다르죠. 성형외과 의사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축이 4도 이상, 4도 이상의 구축은 그대로 지니고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환자분들이요. 그다음에 보형물에 파손됐을 경우, 놔두면 건강 문제가 생기죠. 악성 종양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전체 피막 절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축이 있으면서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붓기가 있고요. 장액종을 동반해요. 이런 증상이 있는 환자들. 그다음에 그 육안으로 보았을 때의 피막이 비정상 피막을 가진 사람들인 경우는 반드시 병리학적 조직 소견을 보내서 조직 검사를 하세요라고 하게 되고, 또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림프종에 걸린 환자들은 이제 악성 혈액암이니까 사망률이 낮긴 하지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악성 림프종에 걸려서 사망을 하시게 된 분들 숫자는 되게 적어요. 하지만 그분들을 조사를 해봤죠. 이제 원인이 무엇일까? 이분들이 왜 악성으로 전환된 다음에 이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됐을까? 왜냐하면 이 림프종이라는 거는 악성 종양 중에서도 왜 굉장히 췌장암처럼 막 그 진행 속도가 빠르고 사망률이 되게 높은 암이 있잖아요. 근데 이 림프종은 사망률이 진전 속도도 느리고 치료도 쉽고 사망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사망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원인을 추정해 보았더니 피막 절제 수술을 완전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막 절제 수술을 안 하거나 아니면 악성 부분을 남겨 놓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사망률이 발생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주로 그 MD 앤더슨에 있는 그 성형외과 의사들과 병리학자들이 이제 알아내 가지고 이런 부분, 이런 그 비정상 피막을 절제하는 것에 대한 경종을 올린 거죠.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이 부디 이런 비정상 피막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절제해 주세요라는 경고를 남기게 됩니다. 정리해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피막 절제 수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보형물을 제거했을 때 육안 소견 보았을 때 정상 피막 있고 비정상 피막이 있어요. 정상 피막은 보존합니다. 비정상 염증 조직, 이물질 침투 조직이 있는 피막은 완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유증상 환자와 비정상 피막인 경우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침에 따라서 꼭 보형물을 제거할 때에 따라서 피막을 절제하고 조직 검사하고 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해야 건강한 유방 내부 환경의 조성에 일조할 수 있고 수술 후에 환자가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이다라는 것이 지난 주말 학회에서도 발표했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형물을 제거하는 목적은요. 보형물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보형물을 다시 넣지 않거나 아니면 보형물을 다시 교체해 넣거나 하는 상황에 관계없이 내부를 건강한 유방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의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형물 제거한 후의 상태 볼까요? 일단 제거를 하면은 피막이 이렇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한 피막인 경우. 건강하지 않은 비정상 피막이라 완전히 제거되었을 수도 있고요. 건강하지 않은 부분만 제거하고 건강한 부분의 피막은 남아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환자의 상태가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이 피막이 남아있는 경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비정상 피막은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상 피막은 건강한 본인의 조직이라고 말씀드렸죠. 무해하고 건강상에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제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제거를 하신다면 건강한 본인의 살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그냥 출혈만 야기하는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정상 피막을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저희 수술할 때 실제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렇게 비정상 피막은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건강하지가 않은 조직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이 부분이 건강한 조직이에요. 이 부분. 이 건강한 부분 남기고 건강하지 않은 부분은 도려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고 건강하지 않은 조직을 없애는 것이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보형물을 제거하게 되면요. 원래 이렇게 팽창이 됐던 유방 조직이 수축하면서 이렇게 납작해지죠.
가슴이 이제 전혀 없었던 부분도 있고 원래 가슴이 좀 있었던 분도 있잖아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슴의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쭈그러들게 되는데요. 이 밑에 보형물이 원래 있던 공간이 이렇게 같이 주저앉게 되는데요. 이 남겨진 공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남겨진 공간, 내부 공간, 피막을 포함해서 정상 피막이 남아있고 내부에 공간이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안에 있던 피막은 수축하면서 쭈그러들고 납작해지면서 내부 공간이 사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공간에 이제 협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보통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발생해요. 그 초기에는 내부에 체액이 남아 있어요. 원래 수술 후에 정상적으로 이런 체액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수개월 후에 검진해 보면 체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건강상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체액의 양도 점점 줄어들면서 흡수돼서 사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슴의 모양은요. 초기에는 위축돼서 푹 들어가고 함몰된 되게 보기 흉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죠. 하지만 보통 수개월이 지나면은 푹 들어갔던 분이 좀 나와요. 그러면서 내부의 조직이 재배치되면서 형태가 되게 개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사람의 눈이 거기에 적응해서 점점 보다 보니까 눈이 익숙해져서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되면 안정된 상태가 되면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 상태로 그냥 지내게 되는 것이 보통이고 이 중에 약 10% 미만의 환자들은 다시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수술했을 때도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가슴 확대 수술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내부에 피막, 액체 공간 등이 남을 수 있지만 정상 조직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대부분은 점점 위축되고서 쭈그러들면서 유착되고 협착되면서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상적인 피막이나 정상적인 그런 액체가 아니고 염증성 액체 같은 것이라면 이 상태로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점점 액체 양이 많아지고 가슴에 붓기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쉽게 저희가 판단해서 알아낼 수가 있고 환자분도 아마 즉시 알 수 있어요. 점점 가슴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내부의 건강한 공간인 경우는 점점 내부 공간과 액체가 줄어들면서 사라져서 협착이 되고 건강하지 않은 공간이 남게 될 경우에는 내부의 액체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슴이 커지고 붓고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환자분들이 쉽게 알 수가 있어지는 거죠. 유증상인 경우가 있어요. 유증상인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가 어떤 것을 유증상이라고 하냐면은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 붓기가 점점 심해지고요. 내부에 염증성 액체가 고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환자분이 당연히 자발적으로 검진을 받으러 오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내부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쭉 플로우 시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해서 10년 전, 20년 전에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무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분이 약간 무던하신 분이라 초음파 검진을 안 합니다. 유방암 검진 언제 하셨냐고 물어보면 글쎄요, 한 5년 전쯤 했나? 그다음에 가슴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증상이 없어서 검진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런 경우가 사실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텍스처 보형물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문제 때문에 주변에 이제 염증성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텍스처 보형물을 지니고 있는 상태로 10년 이상이 경과하게 되면 내부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보통 50%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내부에 염증이 생겼을 때 증상이 있는 환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거의 90% 이상이 무증상인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내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뭘 해야 할까요?
초음파 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처 보형물을 수술하시는 환자가 10년 이상 경과하면 아무런 증상이 없고 너무나 현재 수술 상태에 만족을 하고 계시더라도 반드시 초음파 검진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사실 결론이에요. 네, 수술 후 10년이 경과하셨어요. 아무 증상이 없죠? 하지만 초음파 검진이 필수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초음파 검진은 매년 하시면 돼요. 병원에 오시면 검진을 해드리거든요. 저희 수술하신 환자분들은 매년 무료로 받으래요. 그러니까 오셔서 검진하시면 되고요. 보통 검진에서 이제 이상이 없으시면 내년에 오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안심하시고 지내시면 되고, 만약에 이상이 발견된다. 보통 이상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보형물에 파열이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 염증이 있는 경우인데요. 그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환자분에게 보형물을 제거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권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괜찮고요. 이상이 있으면 이런 제거 권유를 받게 됩니다. 제거를 할 때 저희가 피막의 상태를 관찰하게 되는데요. 피막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피막 절제 범위를 설정하게 됩니다. 정상 피막으로 되어 있다면 피막 절제 수술이 거의 필요 없고요. 보통 스무드 보형물인 경우에 환자분이 그냥 아무 증상이 없는데 그 보형물을 제거할 경우는 피막 절제가 필요 없어요. 하지만 텍스처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정상 피막이 일부 혹은 전체적으로 있을 수 있고, 일부만 있을 경우에는 일부 피막을 절제하고, 전체적으로 피막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피막을 절제하게 됩니다. 보형물 파열이 있을 때도 대부분 전체 피막 수술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피막 절제를 하게 될 경우에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유증상인자와 염증성 피막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조직 검사를 반드시 시행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와 더불어 CD30나 CD20, 이게 이제 튜머 마커 테스트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림프종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걸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뭐 10년 이상 이 CD30 검사를 해왔는데요. 여지껏 사실 림프종이 발견된 경우는 되게 없기 때문에 정말 희귀암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ALK 네거티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검진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요런 쭉 패스를 따라서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무증상인 경우도 텍스처 보형물을 10년 이상, 스무드도 마찬가지예요. 10년 이상 되셨으면 반드시 초음파 검진, 정말 강조를 해도 모자르지 않을 만큼 초음파 검진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막 절제 수술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피막을 절제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피막을 절제해서 여기 이제 보형물을 싸고 있는 피막을 절제하는 경우가 되고요. 여기에 석회화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에서 봤던 석회화까지, 초음파에서 여기 석회화가 있는데 피막 절제해서 피막에 있는 석회화 확인하고 석회 저희가 제거해 드렸습니다라고 이제 환자분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앙블록이라는 전체 피막 절제 수술이 또 이거를 또 환자분들이 많이 저희한테 질문하세요. 앙블록으로 제거해 주세요. 앙블록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피막 절제 수술을 할 때 쓰는 게 아니고요. 악성 종양이 있을 때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앙블록이라는 건 뭐냐면 보형물을 이렇게 싸고 있는 피막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제거를 할 때 여기 정상 조직을 붙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되는 뭐 악성 종양이 있는 부분에, 왜 악성 종양이 있으면 악성 종양만 떼는 게 아니라 악성 종양 주변에 이렇게 여유 있는 정상 조직을 같이 붙여서 떼내잖아요. 왜냐하면 아주 미세한 암이 파고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몸 안에 어떤 암이 생기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 조직을 같이 떼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앙블록을 갖다 떼내게 되면은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보형물이 안에 들어있고 바깥쪽에 피막이 이렇게 존재하죠. 그리고 이 정상 피막 쪽에 정상 조직이 같이 딸려서 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안에 또 이렇게 보형물이 또 파손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파손된 물질이 이 피막에 막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떼내는 건데, 이 앙블록 전체 피막 시술을 하려고 그러면 절개선이 굉장히 길어야 돼요. 그래서 앙블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4cm 이내 짧은 절개선으로 다 이런 거 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앙블록을 하려면 보통 6에서 8cm을 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내면 환자에게 필요 없는 흉터의 길이를 길게 만드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악성 종양 환자에게만 시행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그 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죠. 앙블록은 하지 마세요. 악성 종양일 때만 시행하세요. 라고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형물을 제거하고 피막 절제를 같이 하게 되면 이렇게 세트로 나와요. 이렇게 보형물과 피막이 한 세트. 이게 다 한 세트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로 이렇게 한 환자에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요. 사람마다 틀려요. 왜 어떤 사람은 피막이 이렇게 많이 절제되고 어떤 사람은 거의 절제가 없잖아요. 스무드 보형물이고 보형물 파손이 없어요. 그러면 뭐 피막 절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 피막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한쪽 보형물이 파손되면 피막이 많이 절제됩니다. 근데 똑같이 한쪽 보형물이 파손됐는데 왜 이 사람은 피막 절제량이 적고 이 사람은 피막이 이렇게 많이 절제됐을까요? 방치됐기 때문이죠. 이분은 파손된 지가 얼마 안 됐고 이분은 파손된 지 수년이 경과했고 초음파 검진을 등한시하신 경우에 이렇게 많은 피막 절제가 이루어진다. 비정상 피막이 많아지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더 수술 끝나면 환자분들에게 저걸 다 보여드려요. 원래 환자분이 사용하셨던 피막 그 보형물의 종류는 이거였고 크기는 얼마였으며 우리가 절제된 피막은 이렇게 생겼고 이쪽에서 더 피막 절제가 많았습니다라고 다 설명을 해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피막은 보존하고 비정상 피막은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직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환자분이 사용했던 이전 수술 공간이 근육 밑일 수도 있고 근육 위일 수도 있죠. 그 공간이 너무 많이 오염돼 있으면 공간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 이동은 저희가 꼭 필요해서 대부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오염이 너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염된 공간에 보형물을 넣으면 나중에 환자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좀 더 건강한 공간으로 보형물을 넣어야 이 보형물이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공간을 이동하게 됩니다. 전체 피막을 절제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전체 피막 수술했을 때는 구축 재발률이 거의 50% 가까이 됐는데 공간을 이동하면 10%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간 이동을 하는 거고요. 또 거기다가 인조 피막까지 쓰면 구축 재발률이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다 근거에 따라서 에비던스 베이스드 이거 프랙티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형물을 만약 교체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옵션이 엄청 많아져요. 그 이유는 뭘까요? 교체 수술은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요. 처음에 수술했을 때는 처음에 가슴 확대 수술은 어떤가요? 내부 공간이 건강하죠. 건강한 공간에 건강한 보형물이 들어가잖아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런 교체 수술은 재수술이잖아요. 재수술 시에는 공간이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보형물의 파손도 있을 수 있고 원래 수술 결과가 안 좋아서 비대칭이 있을 수도 있고 구형 구축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축이 제일 많죠. 구축이 못해 재수술하는 환자의 거의 4분의 3에서 구축을 동반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내부 환경이 건강하지가 않죠. 내부에 흉터 조직이 많고 이물질 뭐 실리콘도 있을 수 있고 염증성 피막 또 이전에 유방암 환자였을 경우에는 예전에 또 이런 방사선 치료 흉터가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난이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수술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어요. 뭐 미용 재수술이건 재건 수술도 재수술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난이도가 증가하죠. 목적은 뭐 미용 확대 수술이건 재건 수술이건 목적은 똑같아요.
건강한 유방 내부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6세대 보형물을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환자는 건강하게 남은 인생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하는 게 내부 환경이 이제 비교적 괜찮은 경우에는 공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간 유지라고 그냥 피막 제거만 하고 뭐 피막의 성형 수술을 해서 이제 할 수가 있죠. 근데 공간이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공간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상태가 되고 공간 이동을 하면 이제 근육 재배치를 하게 되죠. 공간 유지도 못하고 이동도 못하는 경우로 오염이 많이 되어 있을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공간으로부터 보형물을 차단시켜야 돼요. 배리어를 만들어주는데 그 배리어가 바로 인조 피부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재수술은 인조 피부를 쓰게 돼요. 이렇게 근육 위에서 근육 밑으로 이동하는 경우고 근육 위에서 구축이 발생한 경우 근육 밑으로 넣어줍니다. 근육 밑에서 수술했는데 구축이 생겼어요. 그러면 근육 위로 옮기는데 엄밀하게는 근막 밑으로 옮겨주죠. 그리고 근육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공간 이동은 근육 밑에서 위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건강한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중평면으로 수술한 환자의 구축이 발생했습니다. 구축 3도. 수술 후 1년째입니다. 보형물 파손을 동반했고 비정상 피막이 제거됐고요. 수술 전, 수술 후 1년입니다. 수술 전 근육 밑으로 수술했고요. 구축 3도. 수술 후 1년. 형태가 바뀌죠. 수술 전, 수술 후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수술 전 구축이고요. 보형물 크기를 반으로 줄입니다. 그러면 처짐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처짐 교정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술, 보형물 파손 동반했고요. 처짐 가슴 교정 수술이고 수술 전, 수술 후입니다. 수술 전 구축 4도이고요. 근육 밑에 있고요. 근막 밑을 바꾸면서 1년 후입니다. 수술 전, 수술 후 되고요. 수술 전 구축 4도이고요. 이전에 폴리우레탄 보형물 사용했던 환자이고 1년 후입니다. 폴리우레탄 보형물과 피막의 두꺼운 피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구축 4도고요. 수술 전, 수술 후 1년입니다. 피막 성형 수술이라고 해서요. 공간을 유지하면서 공간만 닫아줍니다. 이쪽의 공간을 쫙 닫아주는 피막 성형 수술. 수술 후입니다. 수술 전에서 수술 후로요. 이렇게 피막 성형 수술을 간단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전에 수술 횟수가 5회 정도 되고 저희가 6번째 이렇게 6번째 수술할 때는요. 다시 구축이 생길 가능성이 무지 높아요. 내부 환경이 아주 최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인조 피막입니다. 인조 피부. 인조 피부를 사용하는 거죠. 인조 피부로 보형물을 감싸서 넣는 경우인데 이것이 바로 유방암 재건 수술에 사용하는 수술법이에요. 이렇게 보형물을 인조 피부로 감싸서 넣게 됩니다. 수술 후 1년째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시 구축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 환자인데요. 이전에 수술 횟수가 헤아릴 수가 없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보형물을 제거하고 저희 병원을 내원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술하게 되는 수술 횟수가 아마도 뭐 엄청나게 한 7회 이상 그 이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염증, 인펙션, 감염, 지방이식 다 해도 안 되고 다 제거된 상태로 왔을 때 저희가 다시 여기에 보형물을 넣었을 때 어땠을까요? 예측이 되잖아요.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럴 때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유방암 재건에 사용하는 인조 피부인 거죠. 수술 후 1년 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형물을 감싸서 삽입하게 되면 1년 후 이분은 앞으로 구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2018년 이후로 보형물의 제거술이 급증하였는데 그 이유는요. 2017년에 발표된 FDA의 이 림프종 때문이에요. 그래서 림프종이 텍스처 보형물인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 때문에 이만큼의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2018년부터. 그래서 보형물 제거 수술이 되게 많아요, 요즘도요. 그래서 인제 예전엔 뭐 그냥 뭐 구형구축, 파열, 뭐 보형물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보형물을 제거했다고 하면 지금은 요 공포심 때문에 제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실제로 림프종은 잘 발생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림프종이 생길까 봐 염려하는 마음이 이만큼이나 차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염려증 때문에 이런 또 질병이 새로 생겼어요. BII라고 하고요. 유방보형물증이라고 합니다. 이 환자분의 특징은 전체 피막 제거 수술을 해 주세요. 전체 피막을 제거하고 그것에 대한 조직 검사를 꼭 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통 이런 전체 피막 제거 수술이나 인제 조직 검사는 사실 의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피막을 관찰한 다음에 여기 인제 문제가 있으면 제거하고 필요하면 조직 검사를 보여야 되는데 환자분이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인제 일종의 약간 어떤 공포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의 증상이 딱 있어요. 전신 피로감이 있고 머릿속이 멍하고 기억력이 감퇴되고 관절염이 있어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근육통이 있고 피부에 발진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인제 자가 면역 질환하고 비슷하다고 인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원인은 잘 모릅니다, 아직도. 그래서 하지만 이분들은요 되게 모호하지만 보형물을 제거하고 피막 절제 수술하면 대부분 환자 증상이 또 호전되는 걸로 돼 있어요. 약간 플라시보 이펙트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이유 때문에 인제 저희가 이런 환자들이 이걸 요구하면은 사실 피막 절제 수술 같은 시행하고 있긴 합니다. 원인은 잘 몰라요, 사실.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되게 많답니다. 네, 이 환자는요. 환자분이 인제 보형물을 제거하고 오셨어요. 아마도 그냥 외과에서 보형물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양쪽 보형물을 제거했는데 수술하고 3-4 개월 지난 다음 이쪽 가슴이 다시 보형물이 들어있는 것처럼 커졌죠. 왜 그랬을까요? 내부의 비정상 피막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제거하지 않은 이 비정상 피막에서 계속 염증성 액체와 혈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내부에 피가 꽉 차 있었던 경우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체 피막 제거 수술을 시행한 경우입니다. 전체 피막 절제술을 제거한 결과 수술 후 이렇게 납작하게 다시 되었고 재발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비정상 피막을 남겨두었을 때의 종말에 대해서 보셨죠? 비정상 피막은 반드시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자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자, 팩트 체크 오늘 해보았습니다. 텍스처 보형물은 전체 피막 절제 수술을 해야 한다? 아닙니다. 텍스처 보형물인 경우도 정상 피막은 제거하실 필요가 없고요. 비정상 피막만 절제하게 됩니다. 스무드 보형물은 피막 절제 수술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스무드 보형물도 보형물에 파손이 있거나 혹은 구형구축이 심할 경우에는 피막 절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비정상 피막은 무조건 절제를 해야 환자의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요. 앙블록 피막 절제 수술 하실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앙블록 피막 절제 수술은 유방암인 경우에만 시행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절개선을 현재의 절개선 길이의 2배 이상을 절제하기 때문에 흉터만 남는 수술법이고요. 유방암이 있는 경우에만 주변 조직의 추가 절제를 하기 위해서 앙블록 절제 수술이 필요합니다. 피막 조직 검사는 꼭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피막 조직 검사는 2가지 경우에만 시행합니다. 유증상 환자인 경우 그리고 비정상 피막을 가진 경우입니다. 주로 염증성 피막인 경우에 염증성 피막이 심한 경우와요. 유증상 환자, 심한 통증이 있다, 장액종을 가지고 있다, 붓기가 있다. 보통 이런 장액종이 있을 때 붓기가 생겨요. 그래서 유증상 환자와 비정상 피막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피막 조직 검사를 환자 부분이 원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알아서 하게 됩니다. 피막과 보형물을 제거한 다음에 내부에 피막과 공간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아닙니다. 정상적인 피막과 공간은 남아있어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 환자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점점 위축되어
안에서 협착이 이루어지면서 사라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피막과 공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하등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비정상적인 피막이나 공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제일 빨리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점점 부어올라요. 안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도 생기고 속에 피가 고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예전에 보형물을 제거하기 전처럼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환자분들이 모르실 수가 없겠죠. 한쪽 가슴이 그렇게 짝짝이가 되면요. 그래서 내원을 하시게 되면 초음파 검진을 하게 되고 초음파 검진을 하시게 되면 내부에 액체가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시 전체 피막 절제 수술을 시행하는 너무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정상 피막은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공간 내 체액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보형물을 제거하신 다음에 수개월 후에 초음파 검진을 또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유방암 검진 때문에 그렇게 될 건데 내부에 체액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돼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 보형물 제거, 피막 제거 수술하고 수개월 후에는 체액이 일부 남아있는 것이 정상이고요. 이런 정상적인 피막과 공간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유착이 되면서 점차 위축되어 사라지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오늘 팩트체크 하신 내용 여러분들이 수술 후에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 지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팩트체크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하신 질문을 모아놨다가 지금 다 해드리는 거거든요. 전부 다 틀렸다는 거죠.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피막 절제 수술 범위는요. 정상적인 피막은 보존하고 비정상 피막은 제거한다. 성형외과 의사의 책임이자 의무가 되겠습니다. 유증상 환자와 비정상 피막은 조직 검사를 보내야 한다. 그래서 환자의 건강을 성형외과 의사는 무슨 미적인 거에만 관심 있는 그런 악덕 의사가 절대 아닙니다. 환자분의 건강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는 의사들이라는 것 알아주세요. 그래서 건강한 유방 내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의 수술 목적입니다. 보형물을 제거할 때 이것을 환자분들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성형외과 의사들도 항상 명심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워터라의 판도라 상자고요. 이런 판도라 상자에 끝까지 남아있는 게 있죠. 희망,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들이 항상 환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들이 다 뭐든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지고 항상 건강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지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항상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비하여 사회과 심홍보였는데요. 잠깐만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이 있었네요. 죄송해요. 보형물 종류마다 피막이 생기는 확률이 다를까요? 예, 몇 가지 질문만 말씀드리고 닫을게요. 보형물의 종류, 죄송합니다. 보형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피막이 생기는 것이 인체의 정상적인 반응이고 정상 피막은 본인의 살이고 정상적이고 매미 날개처럼 얇고 여러 가지 오히려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보형물의 종류에 따라서 피막이 생긴다기보다는 보형물의 종류와 상관없이 건강한 피막이 생길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비정상적인 피막이 생길 때가 문제가 됩니다. 비정상적인 피막은 두 가지 경우에만 발생해요. 첫째, 보형물에 파열이 있을 때, 보형물 주변에 염증이 생길 때 비정상 피막이 생기는데 텍스처 보형물인 경우에 비정상 피막이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텍스처 보형물은 염증 유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텍스처 보형물로 수술하신 지 10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초음파 검진을 받으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솔트님. 네, 푸른나무님 감사합니다. 리플링이 생긴 후 문제 발생이 더 생길 수 있나요? 리플링이 생기면 제거 수술하는 게 좀, 네, 사실 리플링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부작용으로 생각하기보다는요, 보형물을 덮는 여러분이 가진 유방 조직의
주로 피부가 얇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보형물은요, 우리가 이런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몸 안에 들어가면 약간 우글우글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우글우글한 표면이 바깥에 덮는 피부의 두께가 얇으면 눈에 띄는데 그것을 리플링이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교정할 수 있을까요? 피부 두께를 두껍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분은 미리 얘기를 하시는데요. 살이 찌면 괜찮은데 살이 빠지면 우글우글이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바로 바깥에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그 우글우글 만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플링은 바깥에 피부를 두껍게 해야 이제 교정이 된다. 피부를 두껍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이식을 해서 피부를 두껍게 만드는 게 있고, 직접적으로. 혹은 살이 찌는 것도 방법이죠. 또 하나는 보형물의 크기를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리플링을 교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리플링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인 자몽 하니 블랙티님. 네, 감사합니다. 초음파에서 피막 두께가 3mm라고 들었습니다. 피막이 있다고 해서 모두 제거해야 하는 건 가요? 두께나 구축 정도에 따라 치료. 네, 초음파상에든 보이는 피막 두께는 아무런 임상적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피막 두께가 두꺼운 건 아무 상관이 없고, 구축의 증상은 가슴이 정상 초기에 비해서 딱딱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걸 말하거든요. 보통 딱딱해지고 형태가 변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보통인데, 피막의 두께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의 피막의 두께가 두껍다고 구축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구축의 증상이 있을 때, 딱딱해지거나 형태가 뒤틀어지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했을 때 구축이라고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초음파상의 구축 두께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본인이 느끼는 증상에 따라서 구축을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축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면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에 비례해서 구축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그래서 나는 증상이 있고 가슴이 부드러운데 두께가 두꺼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나는 증상이 있고 가슴이 딱딱하고 형태도 이상해지고 통증이 있는데 피막 두께도 두꺼워. 그럼 이제 그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인 로즈 튤립님 감사합니다. 보형물이 파열된 것은 아닌데 MRI에서 실리콘 주변에 액체가 조금 보인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피막까지 같이 제거해야 하나요? 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좋으신 질문이에요. 보형물 파열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의미가 있는 소견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보형물의 파열, 또 하나는 보형물 주변의 염증. 보통 사람 몸 안에 액체가 고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는. 보형물 주변에 액체가 고이는 것은 대부분 염증성 액체예요. 따라서 보형물 주변에 액체가 있으면 염증성 액체니까 보형물 주변에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의미가 있는 초음파 소견은 딱 두 개예요. 보형물이 파손돼서 보형물 내부 이물질이 누출된 것 하나, 또 하나는 보형물 주변에 염증이 있어서 염증성 액체가 고인 것, 그것을 장액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 가지, 보형물의 파열과 염증성 액체 고임, 그렇게 두 가지가 초음파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저희가 보형물을 제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하게 되죠. 그렇게 되고 저희가 이제 보형물 제거 시에 그 염증을 일으킨 그 비정상 피막 조직을 같이 제거하게 돼요. 만약에 이거를 제거 안 하잖아요. 그럼 아까 맨 끝에 보신 사진처럼 그 염증성 피막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염증성 액체를 만들어내서 계속 가슴이 커지고 점점 붓고 염증성 액체가 고이고 피가 고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정상 피막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빨기 바나나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재수술을 하면서 보형물은 더 작은 크기로 바꾸려고 하는데 피막은 제거하지 않고 작은 보형물을 넣으면 가슴 모양이 울거나 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피막을 제거하는 것은 환자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비정상 피막이 있으면 저희가 제거를 해야 돼요. 비정상 피막 안에 보형물을 넣으면 그로 인해서 계속 염증이 생기고 구축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환자분의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희가 재수술을 하면서 보형물을 크기를 더 작게 바꾸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피막을 제거하건 제거하지 않건 상관없고요. 저희가 피막을 제거하거나 제거하지 않는 이유는 보형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위해서 보형물이 들어있는 보형물에 덮고 있는 그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피막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슴 모양을 좋게 만들고 처진 것을 올려드리고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비정상 피막은 제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막 제거 여부는 피막의 상태를 관찰한 다음에 의사가 판단을 할 것이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환자분이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비하여 성형외과 심양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